염습 평화 Yeah, yeah. 도레미파솔 안녕. 그거 솔 맞아요. 솔 안녕. 염수. 염수 안녕. 안녕 취치들아. 안녕 치치들아. 오늘 비가 온단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왜?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방금 이거 족발 잘 드셔놓고. 아, 그러게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안녕. 뭔가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네. 왜냐면 오늘 옛날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 저의 조금 오래된 인연, 연인이라 할 거야. 미안. 얘들아 아니다. 인연.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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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연입니다. 인연이 있으신 그런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조금 여기 혹시 쿤스트 하우스라고 뭐 그거 나오나요? 나와도 되나? 나와도 돼요? 콘스트 하우스예요. 지금 네, 저희. 여기 저희 이제 콘스트 하우스인데 이름도 너무 아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니멀의 극치. 그러니까 약간 화이트 큐브 같기도 하고 이거 그러네요. 그레이 큐브인가요? 뭐죠? 하여튼. 뭐 어쨌든 whatever. 뭐 할 얘기가 별로 없고 오프닝에서 왜냐면 근황이랄 게 별로 없어. 아직도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고 그럼요. 힘듭니다 아주. 뭐 아직도 자가격리 시즌이어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뭐 모셔야죠 뭐 바로. 그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오프닝 길어봤자 너네 아무 그래 궁금한 거 없잖아 우리한테. 맞지. 궁금한 걸 남겨줘. 밑에 Q&A로 우리가 Q&A 하고 싶다. 나 Q&A 하고 싶다 진짜. 무섭다. 우리 그 정도 안 돼. 그러니까 Q&A 하고 싶다. 86명의 그거 할수 친구들 있을까? 86개 그래. 우리 질문을 지금 남겨줘. 86명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 7명이었는데 87명이었어요. 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좋은 거 아이가 또. 근데 이거 함수라고 치고 안 나온다. 여기 나왔다.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쉣이네.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게 됐지? 87명의 87명의 구독자들. 그래서 100개는 못해도 87개 정도는 뭐 우리 커버 칠 수 있으니까 남겨다오. 달라. 그럼 네. 우리 오늘 여기 쿤스트 하우스에서 이제 치치 올해 4번째 게스트? 그렇죠. 네 번째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아주.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어. 4번째 게스트. 어. 누구시죠? 오늘 모실 분은 박가범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가범씨. 박가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지인이어서 그런가? 그쵸? 뭐야 이거? 지인 버프가 있어야지. 밀어주는 버프가 있어야지. 저희 그 처음에 셀프 자기소개 있어가지고 치치들한테 가볍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 깔지 마시고. 솔 도레미파 솔.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여기 은비 시아니의 오랜 인연인 인연이? 가범이고 뭐 미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미술 그러니까 시각예술 베이스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했다가 지금 또 활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해가지고 해보려고. 깜짝 놀랐잖아. 또 아티스트가 아닌 게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서. 소름. 아니고 싶은데 진짜? 진짜.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차가 빠르게 가고 있어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았는데 지금 또 기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도 안 다칠 거 아는데 그냥 계속 타고 가보려고 이제 기차 내일로 여행 중이신 박가범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짠 해볼까요 우리? 첫 짠. 이걸 원샷 네네네네. 지길라고 쟤는. 네네네. 당연하죠. 그래. 이것 때문에 간다고 사람이. 무엇이를 많이 따르노? 금정문화재단에서 박가범 작가님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더라고. 그 영상을 이제 난 리서칭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 인터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 왜냐면 우린 또 치치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 소비적이니까. 그렇지. 같은 질문 안 하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좋은 예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키워드가 본인의 화두 중에 키워드가 자생이랑 상생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예술?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들더라고. 궁금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번에 치치 우리 시작하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기억이 나시는가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청문회 그때 말했던 어떤 좋은 예술이랑 지금 생각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 어떤 웰메이드에 대한 좀 지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내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미술을 해서 전시를 하면은 주변 지인들 몇 명이 와요. 그리고 그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계속 부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영화관에 가서 인터스텔라를 봤는데 그냥 엄청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작품을 아니면 전시를 아니면 미술 자체를 안 봐주는 거에 대해서 뭐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10,000원만 내면은 몇천억이 들어간 어떤 아트피스들 어떤 종합적인 예술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미술이나 뭐 어떤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고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조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접근을 그러니까 조금 더 매스하게 조금 더 큰 어떤 스케일을 주고 싶어서 그 지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스케일을 크게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전시를 되게 뭔가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만들려면은 결국은 돈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더 많은 어떤 투입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뭔가 볼만한 것 그리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고 좀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러면 뭔가 좋은 어떤 예술이다라는 거는 오빠 입장에서는 투입이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거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감동을 느끼듯이 이 작품에 대해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은 예술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좀 다른 작가들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꼭 비교하자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을 그럼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뭔가 밀도감이랑 완성도 같은 것도 내가 골방에서 뭐 몇 달을 맨날 며칠을 열심히 그렸으니까 이걸 좋게 봐줘가 아니라 그냥 진짜 뭔가 밀도가 있고 완성도가 높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한 개인이 뭔가 만들어내기에는 되게 이거 좀 압도적이다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좀 그러니까 어떤 작업 체계든 그 비주얼은 있을 건데 그 비주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아는 형이 한 얘긴데 아이폰보다 더 좋은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폰은 100만 원이고 제 또래 친구들은 뭐 50호 100호를 500만 원, 1000만 원에 이제 폐회에 나가서 팔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런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이제 사례들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판매한 1000만 원짜리 작품은 물론 어떤 유통 구조가 있지만은 아이폰 100만 원짜리 아이폰보다 10배가 좋은 무언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좀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기능이라는 거는 그 기능을 사람들이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곁에 두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되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어렸을 때 이게 나는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오빠가 원래는 인문계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전환점이 생겨서 예술대에 온 거잖아. 근데 언니나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유년기를 예술을 위해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예술을 그 당연하게 한 경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대중들한테 가까운 생각들을 한다기보다 작가로서 뭔가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파고드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좀 내 입장에서 좀 독특한 생각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뭐 그래서 그냥 그런 구분점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미술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에 비미술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미술이고 무엇이 미술이 아닌가에 대해서 어쨌든 그냥 자기가 미술을 한다고 선언을 했으면 계속 좀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내가 미술을 설정하는 순간에 비미술이 생기니까는 그래서 난 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미술을 안 하는 사람은 뭘 하지? 그럼 뭐가 미술이 아닌 거지?를 계속 설정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거든요. 경계에 대해서 되게 또렷해하고 싶어하는. 네네, 그런 지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능한다에 대해서 저는 조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능한다. 내 작품이, 내 전시가 어쨌든 내가 무언가 예술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무언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물론 기능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기능을 하고 싶은 좀 지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덧붙이자면은 어쨌든 최근까지 진행했던 작업은 그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이제 뭐 이데아, 뭐 심계가 있고 뭐 인간계가 복제가 되는데 매트릭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시뮬라시움. 네,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냥 저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랑 이제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사람들은 살인의 추억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오리지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의 추억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탁 떠오르지.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카피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작업으로, 내 체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일맥상통하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랑 이 얘기가. 네. 그 그러니까. 브랜드가 네, 오브노밸류. 네네. 음. 그래서 그 수거인데 영어, 그러니까 오브 노 밸류인데 그 가치 없음 이런 뜻인데 그게 다시 이제 선이 가가지고 가치 없음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아 그래서 오브노밸류라는 그 중간에 네. 이렇게 선을 선이 이렇게 그어놨구나. 딱. 근데 뭔가 이미지가 압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매스미디어적인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그냥 피스 마이너스 원 따라 한 거네 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줄이 들어간 거는 사실 그들의 고유의 것은 사실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브노밸류를 먼저 만들었기도 했거든요. 피스 마이너스 원보다. 그러니까는 근데도 그냥 사람들은 뭔가 보면은 피스 마이너스 원 같은 그 로고의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안타깝다든지 섭섭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지? 비스 마르송?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이제 권지영이 만든 브랜드. 아 GD가 그런 게 있어? 만든. 거기에 이렇게 브랜드. 줄이 가 있어? 네, 네, 로고에 줄이 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단어는? 제가 그 브랜드 그거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싸우고 있네 그 브랜드랑? 아니요. 싸우. 그러니까 뭐 GD가 사- 연락이 와서. GD가 연락이 왔다고? 아니요. 아니구나. 그냥 GD가 연락이 와서 뭐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은 뭐 다 정리하고 갈 생각. 아니면 제 브랜드도 쓰시겠냐고. 이거 드릴까요? 네. 이거 가치 없음을 뭐. 줄 거고. 그래. 그러니까 피스 마이너스 원은 그 아마 평화 그 표시에서 그 피스 줄 마이너스 원? 네, 줄 하나를 빼면 GD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그 데이지 꽃 그게 이제 심볼이고 이제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그 데이지 데이지 꽃은 갑자기 나왔던데? 어쨌든 네. 무슨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아 좋은 거. 아, 좋은 예술. 거.
그래 기능적이라는 표현에 굉장한 박수를 보냅니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가 조금 나온다. 뭔가 뭐 대중도 나오고 어떤 기능적이라는 것들 그러면서도 예술이라는 게 나오고 뭐 오빠 그 긍정문화재단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생, 상생 뭐 이런 것들. 그러네. 자생과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좀 많이 달랐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중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엄청난 큰 뭐라 해야 될까나 개념이었던 것 같고 난 진짜 내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다른 아티스트들과 계속 연동되면서 부딪히는 그런 더 큰 에너지들 이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중을 조금 싹다구리 아니 대중 무시했다가 아니라 얘네 대중 아니에요. 얘네 87명 그래 치치예요. 누구는 그거다. 누구는 마이너에 가깝다. 사과하십시오. 느그는 나왔다 느그는.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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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어쨌든 뭐 지금 나는 이거 한 단어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쓰는지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대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진짜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이 치치조차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길 원하면서도 그렇게 대중까지 될라나? 못 가. 뭐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즐기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재밌었는데 그게 더 오빠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다. 왜냐면 항상 그랬거든. 그 20살 때부터 21살 같구나 내가. 미안합니다. 재수하셨으니까 그래서 21살 때 오빠를 봐도 막 이글이글했다니까 눈빛이. 약간 뭔가를 하나 하겠다. 나 하나 한때까지 하겠다. 약간 이런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 왜냐면 다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었어. 그 들어온 애들은. 근데 진짜 비슷하다. 무용과에서도 어떤 애들이 항상 이글이글 하냐면 무용을 늦게 시작한 애들. 진짜?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누구한테 세뇌당한 애들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 해서 본인의 의지로 들어온 애들은 졸라 이글이글해.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교육으로 예술을 배워왔던 애들은 대학교 오면 끈이 탁 풀린다니까. 그래. 그래서 오히려 있다. 다 멍청하게 뭘 왜 나한테 안 시키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애들이 무용과엔 진짜 많아. 맞지. 그 틀에 약간 매여 있는 게 많지. 그럼 그거 말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언니한테 했다는 오빠의 질문 있잖아. 오빠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였어. 오빠가 아니고. 근데 뭐였냐면 그림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냐, 본인이 유명해지길 원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색다른 질문이기도 했고 약간 천철사인 같은 느낌 아니야?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는 느낌? 왜 예술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빠한테도 좀 궁금했어. 본인이 주목받기를 원하는지 작품이 주목받기를 원하는지 제일 끝까지 뭔가 극으로 갔을 때 그냥 나는 그니까 나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작품보다는 나에 더 가까운 게 그냥 어쨌든 작업을 왜 하느냐에서 그 기재 그러니까 요인들 중에서 하나가 나는 좀 신분 상승의 어떤 욕구도 있거든. 그러니까 더 높은 세계에 접근을 해서 그냥 더 다양한 경험이랑 더 다양한 어떤 시스템들을 마주하면은 자연스럽게 미술은 발현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아예 분리되어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미술을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다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살고 있으니까는 작품이 유명해지는데 작가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주었으면 하는 거. 그러면 그런 아티스트가 있어요? 오빠가 어떤 멘토나 아니면
조금 이 원하는 아티스트 바에 너무 좋다 하는. 근접한. 그냥 그 막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거. 그러니까 난 아까 대중 얘기도 나왔었는데 대중은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도 다 어쩔 수 없이 나뉘는 느낌. 숨쉬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중이라고 할 건지 문화예술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어떤 허용이 있는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진짜 미술관 다니고 뭐 미술 철학, 미술사 공부한 사람을 대중이라고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런 아티스트가 있냐고. 아 맞다. 뭔가 그, 모범이 되는 나한테 영감을 주는 미안한데 저기 볼펜. 이거였니? 그 일단은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 3, 2, 1 드세요. 이런 게임이 방금 생겼네? 잘한다 잘해. 뭐지 원래 있었거든. 누구예요? 3, 2, 1 드세요. 아니요 농담이야 농담.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데 초를 왜 세? 카운트를 센다고? 카운트를 뭘 세면 쓸모없대. 내가 대중이다 카운트를- 이놈아. 방금 마셔놓고 그런다니까. 카운트를 세면 뭐 먹어 반만 인정하네. 달라지나? 짠하자. 짠하네 이 오빠. 짠. 가끔씩 짠해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전 아이웨이웨이라고 중국 이제 작가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좀 생소하게 느끼실 난 처음 분들도 있는데 좀 그 뭐랄까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반정부적인 어떤 메시지나 퍼포먼스도 많이 내고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이렇게 거슬리니까는 가택연금을 시켰는데 집 밖에 못 나오게. 근데 외국에서 구호 시위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석방하라고. 근데 뭐 화장실을 가든 샤워를 하든 잠을 자든 계속 옆에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근데 가택연금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서 자기 상황을 그대로 전시를 했어요. 자기 인형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미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해내는 것 같아서 조금 이 시대에서 좀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은 느낌. 아이웨이웨이. 네. 아이웨이웨이.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도. AIWEIWEI. 네. 근데 이 참 묘하게 다르고 묘하게 비슷하긴 하다. 뭐가? 그냥 그 나로 하여금 어쨌든 나의 행위 자체가 예술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들 있잖아, 아티스트들이. 삶의 가치를 좀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겐 낯설고 누구에겐 익숙하면서 이게 다 예술의 일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렇지. 여러 뒤쪽으로 조금 많이 깨어있는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참 몰라. 나는 그렇게 막 내 최악의 상황까지도 뭔가 내보이고 그걸 뭔가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마저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긴 하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좋고 나쁨의 경계가 아니라 뭉뚱그려지는 것 같아. 이것조차 어떻게 보일 수 있다라고 뭔가 믹스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연예인이거나 이렇게 하면 연예인이거나 유명한 예술가거나 하면 이런 행동은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예술의 경계가 훨씬 넓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두고 살아 그렇게 되는지 는 사실 모르겠어. 그 어렵지 그게. 그래서 그거를 뭔가 찾아가는 중인 거잖아. 근데 오빠도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한이 오빠도 그랬고 뭐 어떻게 우리 온 게스트들이 다들 약간 예술을 사랑하면서도 어디까지가 예술이라 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다 가지고 있었던 맞아. 것 같다라는 그리고 생각. 그런 사람들만 좀 섭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원하지.
고민하지 않는 예술가는 매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꼰대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왜 고민하지 않지? 왜냐면 예술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확고하지? 그거는 어떤 여지가 없잖아. 그 예술가한테. 그러면 그치. 상상력도 없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궁금한 게 없어. 저렇게 확고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참 가보이 오빠랑 다르면서도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 상업적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데 뭔가 상업적으로 뭐 말은 하고 있어. 근데 순수 누가? 언니가? 오빠가. 근데 순수함을 잃었냐고 이야기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 훨씬 견고해지는 것 같아. 그 부분이 뭔가 잃지 않게 보이려고 엄청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까 전에 효이가 말했듯이 고민 안 하는 자들은, 그리고 꼰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림을 내가 공장 혹은 장인들은 또 다르다. 어쨌든 그걸 팔고 그걸로 내가 수익을 얻고 생활을 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그냥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오빠는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도 아니었거든. 근데 기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기분 나쁠 법도 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맞아. 예술이라는 어떤 취지에서 기능이라는 게 딱 붙는 순간부터 진짜 순수하지 못한 느낌이잖아. 네. 근데도 그런 어떤 것에 열려 있다. 뭐 어쨌든. 왜냐면 오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예술 노동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예술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노동이라는 거는 곧바로 수익 창출이라는 거랑 맞닿게 되고. 그렇지. 근데 맞지. 나는 내가 했던 예술은 수익 창출과는 너무 반대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맞지.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물과 기름 같은 단어였어. 근데 이제 오빠가 하는 얘기는 예술 노동을 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데 예술도 노동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좀 더 사는 게 나아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아니면 뭐 모두가? 아니, 그러니까 이 순수 예술을 하는 모두가 그러니까 예술 노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되뇌이자 우리는 뭐야, 씨발 노동하는데 돈은 안 되고 우리 노동가야 얘들아. 우리는 이거 지금 노조를 꾸려야 된다. 그래 노조. 예술 노동당. 예술 노동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 만들자. 그래. 뭔데? 갑자기 심상정 느낌 알겠지? 신상송. 심상정. 이게 약간 그 아닙니다. 단어가 좀 나한테 약간 꽂히면서 오빠가 했던 말들이 일맥상통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오빠 어때요? 막 얘기 이렇게 막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두 분은 이렇게 부자리너자리해서 아니 두 분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한테 질문을 안 하니까 예술 노동당. 나한테 질문 안 하니까 그냥 내 알아서 대답을 그래. 어른이시다 얘들아. 그리고 나이만 어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고민을 하냐면 매체 자체가 어떤 예술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생활 양식이랑 내 태도랑 그 자의식이 그 예술을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캔버스에 그렸어. 그래서 이건 미술이야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의 구분이 없어져 있는 상태가 저는 더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조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미적 쾌감을 주는 건데 저는 어떤 작품으로 맺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봐도 그게 훨씬 더 나한테 미적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그냥 어떤 뭔가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였는데 때밀이 한 아저씨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 제자들 이제 직원들이 8명이 되고 연봉이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어머 진짜. 때밀이 학원도 있거든.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새신사라고. 새신사. 그 엄청나게 그 어떤 프라이드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선언같이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엄숙해 보이고
뭐 되게 신선해 좀 장관 그러고 막 그 어떤 텍스트 워딩들도 좀 웃겼어요.